또 보시면은요. 그래서 1번 문제는 맨날 똑같아요. 요거는 뭐 치기만 하시면 되니까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은요. 요거 많이 나오죠. A1에서 G1까지 모여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시고, 그 다음에 글꼴은 HY죠. HY 헤드라인, HY 헤드라인 M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17인데 17이 없어요. 그래서 17은 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행높이는 몇이요? 30. 여기까지는 특별한 거 없죠. 그 다음에 2번 D3셀의 분류, 요거를 한자로 바꾸라고 합니다. 한자 하실 때는 항상 여기 밑에랑 그 다음에 맞는 한자 선택하셔서 전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3번은 21이죠. 그래서 21 가서 메모 넣고 여기 있는 거 지우시고, 그 다음에 최고 실적 치시고, 그 다음에 표시하고, 그 다음에 우클릭해서 메모 서식 가서 맞춤의 자동. 요거는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4번은 24에서 21 셀에다가 0 뒤에다가 10,000원 넣어야 되죠? 근데 쉼표 찍혀 있으니까 요걸로 하시면 된다 그랬죠. 셀 서식 가서 지정 가서 샵콤마 샵샵0 뒤에다가 뭐만 쓰세요? 10,000원. 그 다음에 요것도 많이 하던 거죠. 여기 A3부터 G11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모든 테두리 하시고, 굵은 바깥쪽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작업 3번은 필터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필터는 여기 있어요. 여기 데이터에 보시면은 필터 있습니다. 요걸 자동 필터라 그래요. 그냥 필터는. 그래서 필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했었던 건 무슨 필터죠? 고급이죠. 고급은 많이 해봤었는데 요 자동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보시면 지문에 총 지급액이 3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500만원 모여 미만,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여기 필터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총 지급액이라고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래서 요거 누르시고, 여기 숫자 필터에 가시면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으세요. 뭐라고 있으세요? 사용자 지정. 왜냐면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사용자 지정 쓰라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300만원 이상입니다. 이상이면 크거나 뭐하다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요? 300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미만이니까 미만은 뭐죠? 작다죠. 뭐예요? 작다. 그래서 작다 얼마요? 500. 일단 요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 확인. 근데 이거 하나가 아니죠? 몇 개가 더 있죠? 하나가 더 있죠. 요번에는 무슨 명이요? 지점명. 그래서 지점명 가셔서 거기 보시면 텍스트 필터에 가시면 거기 보시면 뭘로 끝나는 거 찾으래요? 문. 그래서 요걸로 하시면 돼요. 무슨 문자요? 끝문자. 끝문자 하시고 끝문자가 뭘로 끝난다? 문. 요렇게만 넣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거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뭐요? 우리 그 별 놓고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끝문자로 하시면 요 프로그램 자체에서 자동으로 앞에다 별이 들어가요. 그래서 별문이 아니고 그냥 뭐라고요? 문이에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문으로 끝나는 거랑 금액이 300만원에서 얼마 사이요? 500 사이가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한두 번은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거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자주 안 나옵니다. 이런 건 꼭 한두 번씩 해보시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알려드리면 우리가 필터 건 거는 요 옆에 깔때기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깔때기가 없는 거는 여기에서 필터를 안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깔때기가 있는 거는 여기에서 내가 작업을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산 문제 1번 보시면 계산 작업 표 1에서 컴퓨터 일반이 평균 이상이고 그 다음에 워드 평균 이상이면 합격,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뭐요? 불합격.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AND가 필요한 이유는 조건이 두 개죠. 컴퓨터 일반하고 뭐요? 워드. 그래서 는 if 그 다음에 뭐요? AND.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은 누구 점수가요? 컴퓨터 일반 요 점수가 뭐 이상이어야 된다고요? 평균 이상. 그래서 에버리지 잡고 여기 잡는데 여기는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뭐요? F4.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컴퓨터 일반이 아니고 뭐죠? 워드죠. 그래서 요 워드가 그 다음에 크거나 뭐하다 같다. 또 에버리지. 그래서 누구의 평균이요? 워드의 평균. 근데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F4. 그 다음에 요거 하실 때 주의사항은 항상 가로 잘 닫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에버리지는 뭐 했죠? 끝났죠? 그러면 또 가로를 뭐 하세요? 닫으세요. 그래서 지금 뭐가 걸려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가로 안 닫았어요. 제가 에버리지 끝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엔드도 끝났으면 또 뭐 닫아야 돼요? 가로 닫아야 되죠. 그래서 요게 맞으면 뭐라고요? 합격. 그 다음에 이게 틀리면 뭐예요? 불합격. 그래서 하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F4 누르는 거랑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들어가실 때에 가로 닫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 보실 때는 항상 요 밑에 있는 뭐를 보고 하세요? 영어 보고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VLOOKUP의 레프트예요. 그래서 제품 코드와 판매 수량을 이용해서 판매 금액을 구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거기에 있는 지문에다 맞춥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판매 수량 곱하기 무슨가요? 판매가. 근데 이 판매가를 갖고 올 건데 뭘로 갖고 올 거죠? VLOOKUP으로 갖고 올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VLOOKUP. 그래서 VLOOKUP 하시고, 그 다음에 레프트. 레프트 하시고, 여기에서 몇 글자 갖고 올 거예요? 2자.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시프트 하시고, 여기 테이블 잡고, 그 다음에 움직이면 안 되니까 F4. 그 다음에 판매가 갖고 올 거니까 몇 번째예요? 두 번째. 문자니까 뭐요? 정확히.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에 채우기.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레프트에서 몇 번째요? 두 번째.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3번. 3번은 표 3에서 계열이 인문이거나 자연인 영어의 평균을 계산하여 이 21셀의
표시하시오. F19에서 F21까지 뭐 잡으래요? 조건을 넣으시래요. 그러면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계열, 그 다음에 계열이 뭐요? 인문.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인문 자연 여기에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는 뒤에 버리지 라운드니까 뭐 먼저 넣어요? 네, 라운드 먼저 넣죠. 그래서 라운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버리지 넣고, 그 다음에 뒤에 버리지 잡는데 전부 다 잡아야 되죠. 그 다음에 쉼표 찍고,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무슨 점수죠? 영어죠. 영어는 1, 2, 3, 4, 5 다섯 번째 열에 있죠. 그 다음에 조건은 계열이 인문이거나 뭐일 때요? 자연일 때.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몇째 자리까지 해서 하래요? 소수점 두째 자리. 그래서 소수점 두째 자리는 몇이에요? 2죠. 그래서 88.33. 그 다음에 표 4는 세 번째 문자가 1이면 경리과, 2이면 인사과, 3이면 총무부, 그 외에는 영어부인데요. 요거는 제가 풀어드린 다음에 그 옆에다가 스위치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는 일단 if 에러. 그래서 if 에러 잡으시고, 그 다음에 밸류 값은 choose mid 함수죠. 그래서 choose 함수 잡으시고, 그 다음에 mid 함수 넣으시는데, mid 함수를 뭐를 만드셔야 되냐면, 요 4번에서 몇 번째 숫자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몇 글자요? 한 글자. 그래서 요게 모이면은요, 1이면은 무슨 과? 경리과. 2면은요, 인사과. 3이면은요, 총무과.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그 외에 있죠. 1, 2, 3이 아닌 거. 그것들은, 에러 뜨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부로 잡으래요? 영어부로. 그 다음에, 잠시만요. 아이고, 큰 따옴표 안 했네. 항상 글씨 앞뒤에다 뭐 하고요? 큰 따옴표. 그 다음에 채우기 엔들 했을 때, 이렇게 경리과, 인사과, 무슨 부요? 영어부. 그 다음에 요번에는 요 옆에다가, 똑같은데, choose 함수만 뭘로 바꾸세요? 스위치로. 그래서 스위치 함수로 해서, 똑같은 거 한번 구해보세요. 왜냐면, 시험 문제 낼 때, 이렇게 나올 거예요. if 2개 이상 냈었던 걸 if s로 낼 거고, 그 다음에 choose 함수로 나왔던 걸 뭘로 낼 거예요? 스위치 함수로 낼 거예요. 왜냐면, 그거밖에 낼 게 없어요. 이게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해서 출제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요, 똑같은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스위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요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래서 요 글씨에서 세 번째에서 몇 글자요? 한 글자. 근데 스위치 함수는 꼭 앞에다가 아까 추우즈는 1, 2, 3, 4 안 넣어도 되죠. 왜냐면 무조건 추우즈 함수는 1, 2, 3, 4니까. 근데 여기는 모일 때 뭘로 바꿔라. 요걸 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value 1, 값하고 그 다음에 바꿀값. 요걸 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1이면, 왜냐면 미드는 문자로 갖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게 1이면은 무슨 과라고요? 병리과. 그 다음에 이게 2이면은 무슨 과요? 인사과. 그 다음에 요게 3이면은 무슨 과요? 총무부.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값을 다 주셔야 돼요. 요게 최대 단점입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4는 없잖아요. 4 이상은. 그래서 에러 뜨면은 무슨 부로 갖고 오라고요? 영어부.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 추즈는 1, 2, 3 이런 걸 안 넣어줘도 돼요. 왜냐면 무조건 추즈 함수는 1일 때 뭐, 2일 때 뭐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큰 따옴표 넣어주는 이유는 미드 함수기 때문에 그래요. 미드, 레프트, 라이트는 갖고 오는 값을 뭘로 갖고 온다 그랬죠? 텍스트로 갖고 온다 그랬죠. 뭘로 갖고 온다 그랬어요? 텍스트.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숙지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거기 보시면 표에서 소속 지점이 북부이면서 판매량이 20 이상인 사업명의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래요. 합계 구하라 그랬으니까 무슨 if예요? sum if죠. 왜냐면 거기 마지막에 뭐 구하래요? 합계 구해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 밑에다가 는 sum if. 근데 두 개 이상이니까 if s.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여기 밑에 영어 보면서 하라 그랬어요. 제일 처음이 합계 범위예요. 무슨 범위예요? 합계 범위. 그래서 지금 합계 낼 게 판매 금액이죠. 그래서 판매 금액 범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소속 지점입니다. 근데 요 소속 지점이 모이면은요 북부. 그래서 여기에서는 북부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 보시면은 판매량이에요. 두 번째는 판매량이 몇 이상인데요? 20 이상. 근데 썸이프나 에버리지 이프나 이런 거일 때는 큰 따옴표 하고 하라 그랬죠? 그래서 큰 따옴표 하고 크거나 같다. 몇이요? 20. 그 다음에 뒤에다가 뭐 붙이래요? 원 붙이래요. 그래서 연산자 붙이시고 그 다음에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셔야 돼요. 뭐는 아셔야 되냐면 이 뒤에다가 원 붙이면 여기 쉼표는 어떻게 된다고요?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 얘도 보시면 쉼표가 없어요. 얘도 쉼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만들면 쉼표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실무에서 쉼표 만들고 싶으시면 꼭 여기 가서 해야 돼요. 사용자 지정에. 그러면 요걸로 찍고 원 붙이면 쉼표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요 함수에서는 쉼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석 작업 1번 보시면 사원 승진 심사표를 이용하여 성명은 필터, 직위는 행, 부서명 열, 값의 총점의 평균, 외국어 점수의 최대값을 계산한 후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은 행으로 하고 피벗 테이블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누르시고 삽입 가서 무슨 테이블이요? 피벗 테이블. 그리고 항상 하실 때 첫 번째 주의사항, 제 건 지금 화면이 커서 잘 안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지.
문제 풀면 요 화면이 전부 다 안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피벗 테이블 누르셨을 때 여기 범위가 맞는지 틀리는지 꼭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고 몇 번에다가 넣으래요? A22에다가. 그 다음에 확인. 그래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치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여기에 있는 거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성명은 필터. 그래서 필터 넣어주시고 직위는 행. 그 다음에 부서명은 열. 그 다음에 값의 총점의 평균. 그 다음에 외국어 점수의 무슨 값이요? 최대값. 그래서 이렇게 내려주시고 여기 시그마 값은 얼로 빼래요? 행으로. 그 다음에 총점은 평균이죠. 뭐예요? 평균. 그래서 요거 눌러서 값필드 설정 가서 평균. 합계, 그 다음에 외국어는 뭐예요? 최대값.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마우스 어느 쪽이요? 여기 외국어에서 마우스 어느 쪽이요? 오른쪽. 그 다음에 여기 요약기준 가셔서 무슨 값으로 바꿔도 돼요? 최대값.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어요. 위치만 다른 거지 똑같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보시면은 행의 총합계만 뭐 하시오? 표시하시오 라고 보이세요? 네. 그럼 여기 안에서 우클릭,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옵션 가셔서 요약 및 필터 가시고 행만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열은 뭐 하세요? 해제하시고 확인. 딴 건 없죠?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에 간혹가다 나오는 게 요거 나올 때가 있어요. 뭐 나올 때 있냐면 여기 디자인 가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무슨 형식이요? 제휴 형식. 요거 종종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은 뭐 피벗 테이블 스타일 같은 거 바꾸는 거 정도. 그래서 추가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여기 디자인 가시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저기 데이터 통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범위 지정하시고, 네, 그 다음에 데이터 가셔서 가상 분석이 아니라 여기 데이터 뭐요? 통합. 통합 누르시고, 그 다음에 평균 구하래요. 그래서 요걸 뭘로 바꿔주세요? 평균. 그 다음에 범위 잡고 추가. 여기도 범위 잡고 추가. 요 밑에도 범위 잡고 추가. 그 다음에 첫 행에 뭐요? 왼쪽 열 확인.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해보시면 거의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 작업. 첫 번째로 매크로 이름 합계해 볼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먼저 넣죠. 양식 컨트롤이면 양식 먼저. G3에서 H3. 그 다음에 이름은 합계. 그 다음에 기록, 확인. 그 다음에 여기는 sum. 그 다음에 범위 잡고,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채우기 핸들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중지요? 기록 중지하고, 단추 가서, 텍스트 편집 가서 뭐라고 치세요? 합계. 그리고 이거는 하나 알고 계십시오. 양식은 이거 안 해도 돼요. 매크로 지정. 양식은. 헷갈리시면 그냥 한 번 더 하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어차피 뭐 안 해도 연결되어 있고 해도 연결되는 거니까 뭐 한 번 더 했다 그래서 틀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형에서 넣는 거죠. 그래서 도형 가셔서 둥근 모서리 선택을 하시고요. G6부터 어디까지요? H7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명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통합. 통합 하시고요. 그 다음에 쓸데없는 데 누르시고, 개발 도구 가서 매크로 기록 가서 통화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되어 있냐면 2, 4에서 2, 10까지.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신 채로
B10부터 어디까지요? B10부터 D10. 네.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홈에 가시면, 무슨 형식이요? 네, 통화 형식. 그래서 여기 위에 누르시면은, 여기 뭐라고 있어요? 통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클릭 하시면은, 여기 셀 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도 뭐 있죠? 통화. 그거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 됐으면은 뭐 누르라고요? 개발 도구 가서 무슨 중지? 기록 중지 하고, 여기 가서 우클릭해서 매크로 통화. 그리고 눌렀을 때 뭐 안 뜨면 된다고요? 에러 안 뜨면 됩니다. 그리고 눌렀을 때 하나 더 확인하셔야 되는 게, 내가 여기 눌렀었던 칸에 0 뜨면 안 돼요, 그것도.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에러 뜨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만들다가 잘못 만들면 꼭 여기에 내가 위치한 칸에 엉뚱한 게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근데 여기 뜨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99% 이거예요. 범위 잡지 말고 시작하라 그랬는데, 여기 선택을 하고 시작하면은 그렇게 좀 잘못 뜨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트 작업 보시면 성명별로 면적과 총계 계열만 차트에 뭐하래요? 표시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면적, 실기, 총계인데, 면적하고 뭐만 볼 거예요? 총계만 볼 거예요. 그러면 실기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클릭하고 뭐요? 딜리트. 그래서 면적하고 총계만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적 계열의 차트 종류를 요거 처음 바꿔보는 거예요. 영역형. 근데 우리 바꿀 때는 여기 차트 종류 변경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안에 다른 게 있을 때는 뭐라고요? 혼합. 그래서 혼합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면접은 묶은 세로 막대형이 아니고요. 면접은 뭘로 바꾸래요? 무슨 형이요? 영역형. 그래도 영역형이 있죠, 첫 번째. 이걸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총계는 거기 보시면은 거기 저거 찍혀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요거예요. 표식이 있는 무슨 선형이요? 꺾은 선형. 요거 바꿔주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 밑에 그래프에 보시면 동그라미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있으면 무슨 형이라고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에요. 요거 때문에, 여기 점 때문에. 네, 안 나와 있어도 밑에 거하고 똑같이 맞는 게 붙어요. 여기 밑에 있는 그림하고. 그러니까 틀렸어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오늘 틀린 건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은 지금 점 찍혀 있죠. 그러면 그때는 뭘로 맞춰 주셔야 돼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요거를 맞춰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확인. 요거 보고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요게 있으면 뭘로 맞춰 주셔야 된다고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차트 제목 넣으래요. 그래서 여기 더하기 눌러서 차트 제목 하시고, 신입사원, 면접, 결과 넣으시고, 그 다음에 EFC 치시고, 그 다음에 범례는 어느 쪽이요? 위쪽. 여기 범례 가서 위쪽. 위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총계 계열의 선 스타일은 완만한 선이래요. 요 총계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클릭 하시고 데이터 계열 서식 가신 다음에 없어져라요.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내리시면 여기 누르시면 여기 선 있어요. 선 누르고 우클릭입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무슨 선이라고 있어요? 완만한 선. 이거 위치가 저거랑 똑같은 데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둥근 테두리랑. 거의 비슷한 데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표식 옵션의 모양은 동그라미가 아니고 뭐래요? 네모래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올라가서 여기 뭐라고 있죠?
표식이라고 있죠. 네, 여기 누르시면 여기 페인트 통에 뭐라고 있어요? 표식.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 표식 옵션이라고 있어요. 네, 뭐라고 있어요? 표식 옵션. 그래서 표식 옵션 누르시면 여기 기본 제공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뭘로 바꿔주세요? 네모로. 그래서 순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거 나오면 이게 기본 값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요. 뭘로 되어 있다고요? 동그라미. 그러면 여기에서 마우스 어느 쪽이요? 오른쪽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서식에 가시면 여기 그 페인트 통 누르시면은 위쪽에 표식이라고 있어요. 표식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희한하게 이거 들어오시면 표식 옵션이 이렇게 줄어들어 있어요. 요거 눌러주셔서 안에 있는 메뉴에 보시면 무슨 제공이라고 있어요? 기본 제공. 요거 위치는 따로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네, 종종 나옵니다. 뭐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세로값 축의 표시 형식은 범주의 숫자로 하고 소수 자릿수는 몇째 자리요? 첫째 자리. 그러면 여기에서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서식.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내리시면 여기 밑에 무슨 형식이라고 떠요? 표시 형식이라고 떠요. 그 다음에 회계를 뭘로 바꾸세요? 숫자. 그래서 숫자로 바꾸고 소수점 몇째 자리? 첫째 자리. 그리고 이거는 하나 알고 계세요. 여기 보시면 요거를 통화로 바꾸면은요, 이건 상관없고, 요건 하나 알고 계세요. 여기가 간혹가다 마이너스로 나올 때 있거든요. 뭘로 나올 때 있다고요? 마이너스. 그때는 여기를 회기로 바꿔주세요. 잘 나오진 않는데 간혹가다가 여기 마지막에 마이너스 표시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네, 무슨 표시되어 있다고요? 마이너스. 그러면 그때는 여기 그 표시 형식을 회계로 바꿔주시면 마이너스가 되고 숫자나 통화는 0으로 떠요. 거의 안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이런 문제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교재 봤더니 시험 문제 봤더니 0이네. 그때는 통화나 뭘로 바꾸라고요? 숫자. 여기가 0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저기가 마이너스로 나올 때에는 뭘로 바꿔주시라고요? 회계.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마이너스냐 0이냐 그렇게 좀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분부터는 또 다른 거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